자, 이참수랑 직선이 접해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x 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a는 4x 플러스 b라는 방정식을 쓰고 얘가 중근을 갖는다로 풀 거고요. 그럼 우리는 사실 그냥 가볍게 얘가 완전 제곱꼴로 인수분해가 되겠네 라는 걸 이용하면 상수항이 1이어야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루트 곱하기 루트를 했는데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왔어요. 언제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오죠? 음수일 때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오죠. 따라서 2-a가 음수면서 동시에 5-a가 음수여야 해요. 따라서 둘 다 만족하려면 a는 5보다 커야 하고, 또는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어도 이 등식은 성립하거든요. 그래서 a가 5여도 괜찮고 또는 a가 2인 것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은 이번에는 얘가 분수 형태인데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왔어요. 언제 이렇게 되냐면 분모가 음수면서 분자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되죠.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a 빼기 4가 0보다 작고 마이너스 a 더하기 7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정리해보면 a가 7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4보다는 클 때 요 등식을 만족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a를 구하고 싶으니까 a는 5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a는 2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정수 a의 개수는 2, 5, 6, 7 해서 4개, 답은 4번 이렇게 됩니다. 이번엔 3번 문제. 자, 1차 이상의 두 다항식 fg에 대해서 fx를 gx로 나누었을 때 몫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fx를 gx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x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gx를 이번에는 qx로 나눠봤더니 그때 몫에 대한 설명은 없기 때문에 몫을 q'이라고 쓸게요. q'x 더하기 나머지는 rx. 자, 여기서 문제에서 2fx 더하기 3gx를 qx로 나누라고 했는데 그럼 그냥 2를 곱해서 2fx를 만들어주고요. 3gx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두 개를 더해보겠죠. 두 개를 더해봤더니 2fx 더하기 3gx는 얘네를 qx로 묶어줄 수가 있고요. qx로 묶었을 때 2gx 더하기 3q'x 이렇게 정리가 되고 나머지 부분으로 5rx가 나오니까 qx로 나눴을 때 나머지 5rx, 답은 5번 이렇게 되겠죠. 이번엔 4번 문제. 이참수랑 직선이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나고 이 직선과 만나지 않도록, 자,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는 얘기, 이거 두 개 부등식 연립할 거고요. 자, 위에 있는 것부터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랑 2x 플러스 1이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으니까 이항하면서 정리하면은 요 방정식의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풀 거고요. 짝수 공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로 정리가 되니까 k는 5보단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고요. 두 번째, 자, 만나지 않도록이라고 했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가 마이너스 x 빼기 2랑 만나지 않도록, 즉 요거의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용할 거고, 이항하면은 마이너스 x 플러스 k 더하기 2 는 0이라는 방정식이고요. 판별식 계산해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 따라서 k는 마이너스 4분의 7보다 크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두 개 다 만족하는 k의 값의 범위를 찾아보면 마이너스 4분의 7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정리가 되면서 k는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7개 이렇게 나옵니다. 이번에는 5번 문제인데요. A, B가 정수라고 되어 있고 N은 100 이하의 자연수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자,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인수분해를 바로 해볼게요. 얘를 인수분해를 해보시면 일단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될 거라는 거 미리 알려주고 있고요. 그럼 바로 들어갈게요. 개수 비교를 하면서 인수를 찾아보면 x제곱이 사라져야 되죠. 마이너스 x 있을 거고요. 상수항에 맞춰서 마이너스 n으로 인수분해 해줍니다. 그럼 얘가 x 플러스 1 곱하기 x 빼기 a, x 빼기 b로 인수분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뜻이고, 얘랑 얘랑 같아야 되니까 개수 비교를 해보면 a 더하기 b가 몇이고 1이고 a 곱하기 b가 마이너스 n,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ab가 n이란 얘기죠. 자, 정수 ab 더했을 때 1이면서 곱했을 때 마이너스 ab를 했을 때 100 이하의 자연수가 나오도록 ab를 찾아줄 거예요. 그럼 a가 예를 들어서 1이면 b가 0이어야 되는데
두 개 더 곱하면 0이 되니까 자연수가 아니라서 안 되고요. A가 2일 때 B는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2니까 괜찮죠. 3일 때 마이너스 2 그럼 곱하면 마이너스 6이니까 좋아요. 언제까지 가능한가 쭉 찾아가 보는 거예요. 100 이하여야 되니까 10 빼기 9까지 볼 거고 마이너스 90 괜찮습니다. 11 빼기 10은 안 되죠. 100을 넘기니까 안 돼요. 그럼 몇 개예요? 일단 A, B가 지금 2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나하나 주어질 때마다 다항식이 한 개씩 주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요 모양으로 인수분해되는 다항식은 총 몇 개가 나오겠어요? 총 9개가 나오겠네요. 답은 3번입니다.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보면 2로 묶고요. ky 마이너스 1 x에다가 플러스 9y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4분의 3이고요. 상수항부터 인수분해를 해서 쭉 인수분해 나가 보려고 하는데 일단 상수항 인수분해하기 편하려고 4분의 3으로 좀 묶고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3y제곱 마이너스 아니지 12y제곱 마이너스 8y 플러스 1로 정리가 되고요. 얘를 그대로 이렇게 올려줄게요. 그리고 상수항을 인수분해를 해보면 상수항은 지금 6y랑 2y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4분의 3이 어떻게 분배가 되어야지 지금 곱한 형태 찾은 거고 얘네들을 더해서 우리 2ky 빼기 2가 만들어져야 되죠. 자, 이렇게 되려면 지금 이미 얘네들 더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되는 상황인데 앞에 곱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4분의 3을 2분의 1, 2분의 3으로 분배하거나 반대로 2분의 3, 2분의 1로 이렇게 분배를 하면 더해서 마이너스가 2가 되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두 가지 중에 어떤 케이스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씩 해볼게요. 자, 2분의 1과 2분의 3으로 정리를 해보면 분배를 했을 때 얘가 일단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고 x 빼기 3x x 더하기 3y 빼기 2분의 1이랑 x 더하기 3y 빼기 2분의 3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때 지금 k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더해보시면요. 6y 빼기 2로 나와서 k가 3이라고 나와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면 k는 3이고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k가 아닌 뭐가 y의 개수가 k가 아니었으면 좋겠대요. 그럼 여기서는 y의 개수가 3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3으로 인수분해가 돼버렸죠. 그래서 이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버전인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인 걸로 다시 정리를 해보시면 내려서 정리했을 때 일단 뭐가 나오고 9y 얘가 지금 9y 빼기 2분의 3 얘가 y 빼기 2분의 1이니까 더하면은 10y 빼기 2가 나오고요. 다시 말하면 k가 5인 상황. 근데 인수분해가 어떻게 돼요? x 더하기 9y 빼기 2분의 3이랑 x 더하기 y 빼기 2분의 1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k가 5인데 y의 개수가 5가 아닌 상태니까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조건을 만족하는 실수 k는 3번 5가 됩니다. 이번엔 7번 문제 이 참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교점의 x좌표가 정수가 됐으면 좋겠대요. 그럼 그 두 교점의 x좌표를 내가 알파, 베타라고 부르면 알파랑 베타가 지금 정수라는 얘기. 그럼 근각에서와의 관계를 써볼게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지금 m 플러스 1이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가 2m 플러스 4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 알파 베타가 정수기 때문에 이거 부정방정식으로 갈 거고요. 지금 위에다가 2를 곱해서 두 개를 빼서 m의 값을 일단 없애줄게요. 그러면은 2 알파 더하기 2 베타 빼기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라고 나오고요. 알파로 묶어주면 2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2 마이너스 2로 묶을게요. 2 마이너스 베타. 자,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는 다 맞는데 상수항을 지금 마음대로 건드려줬죠? 마이너스 4가 생겼으니까 마이너스 6으로 될 거고요. 인수분해 마저 마무리해주면 알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곱하면서 갈게요. 베타 마이너스 2. 한 개 6이다.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6으로 바뀌었어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은 곱해서 6되는 정수 찾아줄 거고요. 자, 곱해서 6되는 거 1, 6, 2, 3. 어차피 알파, 베타가 지금 뭐 순서상을 찾는 것도 아니고 형태가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뒤집어서 만들어진 숫자는 확인하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수인 거 확인해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확인해보면 되겠죠. 그럼 이때 알파는 3, 베타는 뭐 8이라고 보겠고요. 이때 알파는 4, 베타는 5. 요때 알파는 1, 베타는 마이너스 4고요.
이때 알파는 0이고 베타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문제에서 이걸 만족하는 알파, 베타에 대해서 m의 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m은 몇이냐면 아까 처음에 구해놨던 거 알파 플러스 베타가 m 플러스 1이니까 m은 알파 플러스 베타 빼기 1이 되겠죠. 따라서 더해서 1을 빼줄 거예요. 그럼 여기선 10. 더해서 1 빼주면 8. 더해서 1 빼주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가 되고 모두 더해주면 12. 답은 2번.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8번 문제. 자,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모양의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 요 사다리꼴 넓이의 최소값 구하래요. 식을 구하고 싶은데 어디를 문자로 잡을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 여기 x, 여기 y 이렇게 여기는 뭐 접어서 올린 거니까 여기도 y겠죠. 여기는 1-y다. 뭐 이렇게 써봤어요. 그리고 피타고라스를 미리 써놨습니다. y제곱은 x제곱 더하기 1-y의 제곱. 전개해서 보시면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이고요. y제곱 지워지면서 2y가 뭐랑 같구나? x제곱 플러스 1과 같구나. 아직 어느 문자로 정리할지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관계식만 써놓고요. 둘 중에 더 편한 문자로 마지막에 정리를 조금 해줄게요. 자, 우리는 요거의 넓이 구하고 싶은데 사실 접어서 올린 거니까 그냥 여기 넓이에 대한 식을 써줘도 좋고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y이기 때문에 우린 요 길이만 알아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럼 여기 직각삼각형이 하나가 주어지는데 요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싶었어요. 얘랑 여기 이등변 삼각형을 이용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좀 연장선을 그려봤고요. 여기도 수직이고 뭐 여기도 수직이죠. 직각삼각형 두 개가 보이는데 두 직각삼각형이 지금 각을 하나 공유하고 있어. 닮음이에요. 근데 또 누가 닮음이면 요 삼각형도 닮음이에요. 지금 닮음인 애들이 제법 많이 보여요. 얘랑 닮음이고 거기에 얘까지 닮음. 근데 그 와중에 이 빨간색 삼각형과 이 파란색 삼각형은 심지어 합동이에요. 왜냐면 높이가 둘 다 1이거든요. 그럼 둘이 합동이니까 우리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합동이란 거 생각하면 여기의 길이도 다시 한번 x라고 칭할 수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전체가 y고 여기가 x니까 여기는 y 빼기 x겠죠. 여기도 y 빼기 x. 그럼 우리 윗변, 아랫변, 그리고 높이를 다 구한 거고요. 사다리꼴의 넓이를 써보면 윗변 더하기 아랫변이니까 2y 빼기 x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해줄 거고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y에다가 그대로 얘 넣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곱하기 2분의 1 이거의 최소값을 구할 거고요. 그러면 x가 2분의 1일 때 최소니까 우리 2분의 1 바로 그냥 대입해버리면 4분의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1 계산하면은 4분의 2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4분의 3 곱하기 2분의 1 해서 8분의 3 답은 2번 이렇게 나옵니다. 이번엔 9번 문제 다항식 fx에 대해서 뭐 보기에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라 라고 했는데 뭐 기억은 쉽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기억부터 보면은 이제 f1이 0이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1 대입하면은 k제곱 마이너스 2k 빼기 1 나오고요. 아니 이제 더하기 3 나오고요. 얘가 0이 되는 k가 존재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판별식 확인해 보시면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걸 만족하는 실수 k는 존재하지 않는다. 니은 fx가 0이다. 두 실근이 모두 음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니은 같은 경우는 일단 두 근이 존재해야 돼. 두 실근. 그럼 판별식을 먼저 보겠죠. 짝수공식 볼 거고요. k-1의 제곱 마이너스 ac 전개하면은 뭐 k제곱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2k 플러스 1 나오고 실근이 존재하려면 어쨌거나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일단 실근을 갖기 위해서 k는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모두 뭐였으면 좋겠다? 음수였으면 좋겠다 라고 했으니까 두 근의 합과 곱을 볼 텐데 둘 다 음수면 합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음수겠죠. 근데 합이 k제곱분의 2k-2니까 k제곱은 항상 양수기 때문에 그냥 얘가 음수면 돼요. 그쵸? 그래서 합은 k-1이 음수다. 이거의 부호를 따라갈 거기 때문에 k 빼기 1이 음수면 된다. 자, 다시 말하면 k가 1보다 작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뭐 두 근의 곱도 확인해야 되는데 두 근의 곱이 뭐여야 돼요? 둘 다 음수여야 되니까 곱이 양수여야 되겠죠. k제곱분의 1은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뭐 신경 쓸 거 없고요. 거기에 추가로 2차라는 말 때문에 k제곱이 뭐가 되면 안 된다?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모두 만족하는 정수 k 중에서 최대값은 정수 k의 최대값을 물었으니까 정수 k 0 안 된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니은은 맞아요.
그 다음에 디귿을 확인해 보시면 한근이 알파래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알파 제곱이 실수가 됐으면 좋겠대. 그럼 뭘 제곱해야지 실수가 돼요, 우리? 실수 또는 순허수죠. 그러면 알파가 실수거나 순허수였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알파가 실수의 조건은 이미 니은에서 구했어요. 알파가 실수가 되려면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K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작거나 같아야 되고요. 순허수는 어떨까요? 순허수는 실근이 아니에요. 허근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볼게요. 허근 알파를 갖는다라고 하면 나머지 하나 알파 바일 거고 순허수 같은 경우는 켤레복소수끼리 뭐만 가지고 있으니까 허수 부분만 가지고 있으니까 두 개를 더했을 때 어떻게 돼요? 두 개를 더했을 때 0이 되겠죠? 순허수끼리는 켤레복소수끼리 더했을 때 0이 돼요. 그렇다면 두근의 합이 0이어야 되고 두근의 합이 0이려면 지금 두근의 합 K 빼기 1이 0이어야 되기 때문에 K가 1이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알파가 실수 또는 순허수가 되기 위해선 K가 1이거나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K의 최대값은 2분의 1이 아니라 누구다? 1이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 이렇게 되겠죠. 이번엔 10번 문제 한번 볼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 지금 2차 다항식이라고 줬어요. P랑 Q랑 더했더니 8이라고 합니다. 2차항과 뭐 1차항이 다 사라지나 봐요. 그리고 이제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 나왔는데 이게 8이라는 걸 좀 이용하기 위해서 이 식의 변형을 조금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P 플러스 Q의 세제곱 마이너스 3PQ P 플러스 Q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얘가 8이라고 했으니까 뭐 8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8 PQ가 되겠고요. 그게 얘라고 했으니까 얘네들 정리를 조금 해서 PQ 고백꼴로 조금 정리를 하려고 해요. 근데 얘가 지금 다 8로 나눠 떨어지니까 숫자 좀 단순하게 바꿔주고 정리를 합시다. 8로 나눠버리면 이렇게 8로 나눠버리면 2에다가 4 그리고 얘도 2로 나눠버리면 12 2가 아니라 8로 나눠버리면 얘도 8로 나눠버리면 8이 한 개 나오고 아니지 지금 8로 나누는 중이죠. 8로 나누면 16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2항을 해주겠죠. 64니까 빼기 64로 이렇게 정리를 할 거고요. 얘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48 나오겠네요. 그래서 상수항이 마이너스 48로. 이렇게까지 정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지금 뭐예요? 마이너스 3PQ예요. 3으로 한 번만 더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아서 3으로 한 번만 더 나눠볼게요. 그래서 마이너스 PQ는 마이너스 PX, QX는 3으로 한 번 더 나눠주면 4x 4제곱, 8x 세제곱, 4x 제곱. 지금 3으로 나누기로 했으니까 16.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제 인수분해만 해가지고 px와 qx를 각각 구해줄 거고요. 얘를 인수분해하기 조금 편하려고 4로 묶고서 인수분해 해줄 거고요. 4x 4제곱에다가 2x 세제곱에다가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4. 자, 얘가 지금 1 대입하면 0 되는 거 확인될 거예요. 그래서 x 빼기 1로 인수분해 해주면요. 마이너스 px qx는 4 x 빼기 1. 자, 그 다음에 개수 비교해가지고 이제 뒤에 인수들을 마저 구해주면 x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x 세제곱이니까 플러스 3x 제곱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려면 플러스 4x가 필요하고요. 상수항 플러스 4까지. 요렇게 일단은 인수분해 합니다. 한 번 더 인수분해 해줄 건데요. 1로 안 되고요. 마이너스 1로도 안 되고요. 2 대입하니까 8, 12.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8, 12, 마이너스 16, 플러스 4. 요렇게 정리가 되네요.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8, 12, 마이너스 8, 4 이렇게 돼서 16으로 0 나오네요. 자,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하고 x제곱에다가 플러스 x 플러스 2. 그래서 인수분해 마무리를 해주면 요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얘는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둘 중에 하나는 얘랑 얘 둘 중에 하나는 p일 거고 하나는 qx겠죠. 그럼 얘는 전개해서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x제곱 플러스 x 빼기 2. 그리고 4를 분배해 줄 건데 자 보시면 다시 말하면 둘 중에 하나는 일단 마이너스여야 되는데 px가 음수라고 했거든요. 최고차항 계수가. 그래서 둘 중에 하나에 있다가 마이너스를 조금 분배를 해줄 거고요. 그리고 더했을 때 8이라는 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둘 다 2를 하나씩 나눠 가져야 돼요. 요렇게 여기도 마찬가지 요렇게 정리가 돼야 되겠고요. 더해서 8이 나오려면 둘 중에 누가 마이너스를 가져야 되냐면 얘가 마이너스를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지금
px가 되고요. 얘가 qx가 됩니다. 이렇게 px와 qx를 모두 구했으면 이제 3과 2를 대입하면 되니까 p2의 값은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8, 4 빼기 4. p3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p3의 값은 마이너스 18, 6 빼기 4 해서 20 나오고요. q2의 값은 8, 4, 4 하면은 16 나오겠죠. 두 개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4, 1번 됩니다. 이번엔 11번 문제. 자, 2차 함수 최고차 함계수가 1인 2차 함수 fx가 x축과 알파 베타에서 만나고요. gx라는 직선과는 이제 알파랑 감마, 8에서 만난대요. 베타가 지금 알파랑 감마의 중점인가 봐요. 자, g0이 마이너스 6일 때 뭐 이걸 구해라 라고 했는데 일단 그려볼게요. 자,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형태를 그릴 거고 알파, 베타, 감마를 미리 체크를 해놓겠습니다. 그럼 얘가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뭐 이렇게 알파랑 베타에서 x축과 만나는 형태로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그리고 감마, 8을 지나고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감마라고 그냥 써놓고 자, 여기가 감마, 8. 그리고 요걸 지난 직선을 그려봅니다. 이렇게 직선이 있고요. 그 직선이 지금 gx고 그 gx는 0, 마이너스 6을 지난대요. 여기 어딘가에 0이 있을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6이겠죠. 근데 이렇게 그려놓고 보니까 뭐가 보였냐면 지금 두 삼각형이 보였어요. 닮음인 삼각형이. 자, 닮음비를 확인을 해보시면 6대 8, 다시 말하면 3대 4고요. 그렇다면 여기 밑변의 길이의 비도 3대 4가 되겠죠. 근데 얘네들이 지금 2등분되고 있죠. 베타에 의해서. 그러면 쌤은 이렇게 쓸 것 같아요. 3대 4니까 3대 2대 2. 다시 말하면 길이를 3K, 2K, 2K로 잡으면 좋겠다. 그럼 알파 대신 뭐라고 쓰고 0에서 3K만큼 갔으니까 알파 대신 3K라고 쓰고 베타 대신 5K라고 쓰고 감마 대신 7K라고 쓴다면 이 참수를 구하기가 훨씬 간단해지겠죠. 따라서 fx는 최고차 함계수가 1이라고 줬으니까 x 빼기 3K, x 빼기 5K라고 잡고요. 7K 대입한 게 8이다 이용하면 K가 나옵니다. 7K 대입하시면 4K 곱하기 2K에서 그게 8이어야 되니까 K는 1이 나와요. K가 1이면 x 빼기 3, x 빼기 5로 정리가 되고요. 여기서 알파는 3, 베타는 5, 감마는 7이 됩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를 fx에다가 대입하라 그랬으니까 12에다가 15니까 f15를 계산하라는 얘기고요. f15는 12 곱하기 10 따라서 120 답은 2번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이번에는 요거 인수분해하라는 얘기인데요. 보시면 형태가 똑같이 주어졌어요. 자, 뒤에 있는 거 마이너스로 묶어주기만 하면은 바로 그냥 묶이거든요. 마이너스 a제곱, a제곱 마이너스 4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a제곱 마이너스 4b제곱 마이너스 c제곱 곱하기 c제곱과 같다. 한쪽으로 이항을 해서 묶어줘 버리면 a제곱 마이너스 4b 제곱 마이너스 c제곱 c제곱 더하기 a제곱은 0이라고 나오고요. 자연수 ab가 제곱 더하기 제곱해서 0 될 리는 없으니 지금 결국은 얘가 그냥 이걸 만족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항에 보면 결국은 a제곱이 뭐가 되는 거? 2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이다를 만족하는 자연수 abc를 구하라는 얘기고요. 요거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하는 수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이미 제곱 더하기 제곱해서 나오는 자연수는 몇 개 없는 거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 써보면 3, 4, 5가 있고요. 6, 8, 10이 있겠죠. 그리고 뭐 5, 12, 13도 있는데 우리 10 이하의 자연수 보려다 보니까 뭐 이렇게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 가지고 봤을 때 3, 4, 5의 조합이 여기로 들어가려면 이 B가 무조건 짝수여야 되기 때문에 B가 무조건 뭐여야 되고 2여야 되고 C가 3이고 제일 긴 변에 해당되는 A가 5가 되겠죠. 요거는 지금 이 B가 될 수 있는 게 두 종류가 있어요. 6이랑 8. 그래서 이 B가 6일 때와 이 B가 8일 때로 해서 두 세트가 더 나올 거고요. 순서상의 개수 그럼 총 몇 개? 3개 이렇게 되겠죠. 13번 문제입니다. 2차 방정식이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A, B, C는 한 자리 자연수래요. 이거 되게 중요한 조건이고 하나의 근은 1과 2 사이에 있고 나머지 하나는 4랑 5 사이에 있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뭐 알파는 1과 2 사이에 있는 거고 베타는 4랑 5 사이에 있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접근을 할 거예요. 왜냐면 자연수라는 조건 때문에 그게 더 편해서 그럼 두 근의 합을 보시면 두 근의 합은 A분의 B죠.
근데 그게 어떨까요? 5보다는 크고 7보다는 작겠죠? 그럼 다시 말하면 A분의 B가 5랑 7 사이에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B는 5A보다는 크고 7A보다는 작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A, B가 모두 지금 한 자리 자연수여야 되다 보니까 A가 1이면서 B가 6이 되는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번엔 두근의 곱을 한번 볼 거예요. C를 구하기 위해서 두근의 곱을 구해보면 알파, 베타는 일단 A분의 3C고요. 그거는 4보다 크고 10보다 작겠죠. 그러면 3C는 4A보다 크고 10A보다 작을 거고요. 그럼 A가 1이니까 이미 4보다 크고 10보다 작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이걸 만족하는 한 자리 자연수 C는 2밖에 없죠. 따라서 A는 1, B는 6, C는 2가 되고요. 계산해보면 4 더하기 18 빼기 4가 돼서 답은 4번 18 나옵니다. 그 다음에 14번 문제. 자, 가족권을 보니까 축을 알려주고 있고요. 이차함수의 축, x는 3, 마이너스 3. 자, 그러면 이차함수 두 가지 형태 그려볼게요.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 또는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 여기서 봤을 때 축이 지금 x는 마이너스 3, x는 마이너스 3. 자, 둘 중에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건지 찾아볼 거고요. 나조건을 보시면 x의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러니까 마이너스 6이 여기 있을 거고 마이너스 2가 여기 어딘가에 이런 식으로 있을 거예요. 여기도 마이너스 6부터 마이너스 2까지. 요 영역을 봤을 때 최대값이 8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0이었으면 좋겠대요. 여기가 최대값이죠. 여기가 8, 여기가 최소값 마이너스 10이었으면 좋겠대요.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0인 거고, 뭐 여기는 마이너스 3, 뭐 마이너스 8이, 플러스 8이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최대값 같은 경우는 여기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6,8이어야 되고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0이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나조건을 봤어요. 이 fx라는 직선이 이차함수가 누구랑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라는 직선과 접해야 된대요. 근데 얘가 지금 보시면 기울기가 일단은 마이너스 4인 직선이고요. y절편이 마이너스 2래요. 그러면 y절편이 마이너스 2면서 얘랑 이런 식으로 접해야 되는 건데, 만약에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4인 직선이 접하려면 이렇게 되는 수밖에 없죠, 일단은. 그럼 얘를 봤을 때 0, 마이너스 2를 지날 수 있는지 봤더니 여기가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럼 0은 더 오른쪽에 이런 식으로 있겠죠. 그럼 0, 마이너스 2를 지나면서 이렇게 접하는 거. 얘는 큰 문제 없어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그래프를 봤어요. 그랬더니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4인 직선이 접하려면 이쪽에서 접해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접하면 지금 x축이 마이너스 10과 8 사이 어딘가 이렇게 있을 거고 y축이 여기 어딘가 이렇게 있을 텐데 이 직선의 y절편은 마이너스 2가 될 수가 없죠. 왜냐면 마이너스 10보다 더 밑에 내려가 있으니까. 따라서 이렇게 될 수가 없다. 그럼 둘 중에 선택을 하자면 얘가 되는구나 라고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로 확정이 됐으면 그냥 fx 구하면 되고요. fx 구해보면 꼭지점이 일단은 제곱차함계수 a로 잡고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8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0을 지나야 되니까 대입하면 9a 플러스 8이 마이너스 10 a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거는 fx가 0이 되는 모든 실근의 곱을 구하여라는 0으로 방정식 풀면 x 플러스 3의 제곱 빼기 4는 0 전개하면 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5는 0이니까 두근의 합을 곱을 구해라 라고 했으니 답은 3번 5가 됩니다. 이번에는 15번 문제예요. 15번 문제는 최고차 한계수가 마이너스 1인 3차 다항식 qx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얘는 q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qx의 제곱이 뭐 이렇다라고 하고 있는데 기억에서 보니까 q0부터 확인하라고 하네요. 자, 기억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x에 0을 대입해 봅니다. 그랬더니 q1의 제곱 더하기 q0의 제곱은 0이 돼버리죠. 그러면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 되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0 더하기 0밖에 없으니까 이걸로 뭐를 알 수 있다? q0과 q1이 모두 0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럼 한 김에 1도 대입해보고 싶죠? 1 대입해보면 q2의 제곱 더하기 q1의 제곱이 0이라고 나오고 마찬가지 결국은 q2도 같이 0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일단 기억은 맞아요. 그쵸? 그리고 요거를 왜 끝까지 조사했냐면 우리는 어차피 qx라는 요 다항식이 궁금한데 0이 되는 거 3개나 찾았으면 사실 이미 qx를 알아낸 거나 마찬가지죠. 따라서 qx는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x, x 빼기 1, x 빼기 2로 인수분해되는 형태라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거 그대로 대입해서 이제 px 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qx 플러스 1의 제곱은 여기다 x 플러스 1을 대입해서 제곱을 해버리면 부호는 일단 앞에 있는 개수는 플러스로 바뀔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x 플러스 1의 제곱, x의 제곱, x 빼기 1의 제곱이 되고요. 더하기 qx의 제곱은 x제곱, x 빼기 1의 제곱, x 빼기 2의 제곱. 그게 x 곱하기 x 빼기 1 곱하기 px가 되고요. px를 구하기 위해서 싹 약분해버릴게요. 그럼 px는 x 약분하고 x 빼기 1 하나씩 약분해버리면 이렇게 약분해버리면 x 빼기 1로 일단 묶이고요. 남은 거 전개해서 더해버리면 x제곱, x제곱, 2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x니까 마이너스 2x 상수항 1 더하기 4에서 5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지금 일단은 px까지 구했어요. 얘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자, 그럼 문제를 조금 더 읽어볼게요. 자, px를 qx로 나누라고 하네요. 이번엔 얘를 나눠볼게요. 누구로 나눠요? 마이너스 x 빼기 1, x 빼기 2로 나눠요. 자, 이걸로 나누면 일단 얘는 이미 나눠 떨어지기 때문에 얘만 뭐로 나눠주면 돼?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나눠주기만 하면 돼요. 일단 순차적으로 써보면 얘를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나눠줍니다. 그럼 몫이 일단 마이너스 2x 나오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4x니까 이렇게 되려면 플러스 2x가 필요해서 마이너스 2. 그리고 상수항이 마이너스 4니까 여기 뭐 나와요? 플러스 9 나오겠죠. 전개해보면 결국 x, 마이너스 x, x 빼기 1, x 빼기 2. 이게 지금 qx고 곱하기 몫으로 누가 들어가요? 마이너스 2x 빼기 2가 몫으로 들어가고 나머지가 지금 뭐예요? 플러스 9, x 빼기 1이 나머지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얘가 q1이고 얘가 지금 rx인 거죠. 자, 문제에서 얘기하는 거 지금 다 구했고요. 확인했으니까 니은 넘어갈게요. rx를 q1으로 나누었을 때 몫을 q2라고 하면 자 나눠볼게요. q 9x 빼기 1을 뭐로 나눴을 때 마이너스 2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을 q1 아니 q2x라고 하고 그때 나머지는 일단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죠. 마이너스 9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8 나오니까 여기 18이다. 여기다가 q2x까지 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1 대입하면 되겠죠. 1 대입해보니까 0은 마이너스 4q2 1 더하기 18이고요. 따라서 q2 1은 2분의 9가 돼야 되겠죠. 마이너스 9가 아니라 2분의 9. 그 다음에 이번에는 q1에다가 1 대입하고 1 대입하면 마이너스 4죠. 곱하기 r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래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9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18 나오고요. 두 개 계산하면 마이너스 72 나오니까 디귿 맞네요. 따라서 답은 기억 디귿 4번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16번 문제입니다. 자, 두 다항식 fx랑 뭐 gx가 이걸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데 fx가 지금 3차식이에요. 그리고 gx는 지금 x 플러스 k로 나누었을 때 그 나머지 인수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기억부터 볼게요. 그러면은 가족권부터 볼게요. fx가 지금 x 세제곱 이거는 뭐 필요 없고 fx는 x 플러스 k 곱하기 gx 꼴인데 gx가 그럼 당연히 얘가 3차니까 얘는 2차겠죠. 그냥 mx 플러스 n 정도로 쓸게요. 자, 지금 이걸 만족하고 있고 얘가 여기서 gx다. 문제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BC에 대해서 ABC를 구하여라 라고 하고 있고요. 되게 중요한 조건으로 뭐가 보이냐면 K 자연수고요. GX 개수, 상수항 모두 다 정수다. 자연수랑 정수 조건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자연수랑 정수 조건을 조금 중점적으로 볼 건데 나 조건을 보니까 F2를 계산하라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F2가 몇이다? 마이너스 3이다. 자, 그래서 F2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F2를 계산해보니까요. K-2, 아니 K 플러스 2 곱하기 G2가 되고요. 그게 지금 마이너스 3이라는 건데 자 생각을 해보시면 얘가 지금 자연수예요. 그쵸? 자연수 더하기 2 한 거예요. 그리고 얘는 뭐예요? 정수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얘도 정수예요. 그럼 정수 곱하기 자연수를 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건 몇 개 없잖아요. 그럼 얘가 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3밖에 없다. 3 또는 1인데 뭐 1이 될 수 없으니까 지금 얘가 2보다 클 거니까요. 그래서 얘가 3이어야 되고요. 그럼 얘가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려면 K는 일단 1이라는 거. K가 1이라는 거 나왔으니까 여기를 1로 바꿔줍니다. 아, K는 일단 1이구나. 자, 그리고 G2는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찾았고요. 그 다음에 다 조건을 봤어요.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방정식 GX 플러스 I는 K가 1이니까 1 플러스 G2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4.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3이다를 만족하는 요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가 몇이다? K다. 지금 K 다시 말하지만 1이라고요. 그럼 요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가 1이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G 1 플러스 I가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죠.
또 이걸 다시 해석해보면 gx 플러스 3이라는 방정식이 있는데 그 방정식의 한근이 1 플러스 i다. 그럼 나머지 한근은 뭘까요? 당연히 1 마이너스 i겠죠. 켤레근을 갖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gx 플러스 3이라는 이 방정식을 보니까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 빼기 3, n 더하기 3은 0이라는 이 방정식이 되고요. 두근을 아는 상황이니까 근과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두근의 합으로 m을 구하고 두근의 곱으로 n을 구하면 되겠다. 다시 말하면 m의 값은 마이너스 2고 n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gx가 나왔고요. 문제에선 fx 구하라고 했었다 보니까 이걸로 fx까지 마무리 지어주면 fx는 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전개해서 보면 x 세제곱에다가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해서 마이너스 x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에다가 뭐 마이너스 x 있으니까 마이너스 3x 그리고 마이너스 1까지.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3 그리고 c가 마이너스 1입니다. 다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1 플러스 9 빼기 1 나와서 답은 5번 9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17번 문제 볼게요. 자, 얘를 x 빼기 2로 나눴을 때 몫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요거 항등식에 대한 거 묻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검산식의 형태를 먼저 써줬습니다. 요렇게 4제곱을 x 빼기 2로 나눴더니 몫을 일단 qx라고 할게요. 요거 여러 번 쓰기 번거로우니까 이를 qx라고 칭할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2 대입하면 되죠. 4에다가 8에다가 2 뺐으니까 6에다가 1도 하니까 7에다가 7의 4제곱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구하고 싶으면 뭐 할까요? qx에다가 1 대입하고 마이너스 1 대입해서 뭐 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사실 뭐냐면 q1에다가 q 마이너스 1을 더하면 그리고 얘를 2로 나눠주면 뭐가 된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얘가 지금 짝수차항의 합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럼 요거 이용해서 지금 가자 이거예요. 그럼 q1과 q 마이너스 1을 더하는 걸 첫 번째 목표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1부터 대입해볼게요. 그러면은 3 빼기 1이니까 2의 4제곱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q 1 더하기 7의 4제곱이고요. 다시 말하면 q1은 7의 4제곱 빼기 2의 4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에 q 마이너스 1 구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1 대입해보면 4에다가 1 마이너스 1 대입하기로 했으니까 마이너스 3 q 마이너스 1 더하기 7의 4제곱이고요. 마찬가지 이항할 거 이항해주고 얘네 둘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주겠죠. 이거 두 개를 더해야 되는데 그냥 더하면 안 되고 3으로 나눠주고 더해야 되는데 그냥 3을 곱해주고 더하는 방향으로 갈게요. 왜냐면은 나누는 것보다 곱하는 게 편하니까. 그리고 두 개를 더해주면 3 q1 더하기 q 마이너스 1은 다시 말하면 이거 뭔지 알죠 우리? 6 a0 더하기 a2 더하기 a4 더하기 a6 지금 요 상태죠? 얘네들 더해주면 7의 4제곱 곱하기 3 더하기 7의 4제곱이니까 7의 4제곱 곱하기 4고요. 빼기 2의 4제곱 곱하기 3 빼기 4의 4제곱 이렇게 됩니다. 우린 얘를 구하고 싶기 때문에 양변을 4로 나눠줘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4로 나눠주면 여기가 일단 2분의 3이 되고요. 4로 나눠주면 나누어 떨어지고 요거 4로 나눠주면 2의 제곱 4만 남고요. 4로 나눠주면 세제곱만 남습니다. 요거 계산만 해주면 되고요. 7의 4제곱 빼기 4 곱하기 3 빼기 4의 세제곱 2의 6제곱 64 그럼 70에다가 76 이렇게 나오겠고요. 7의 4제곱 같은 경우 49의 제곱이 될 거고 49 곱하기 49를 해주면 81에다가 36에다가 44가 되겠고 4 곱해주면 16이니까 19가 돼서 1 4 2410 나옵니다. 거기서 76을 빼달라고 했어요. 마찬가지 빼기 그냥 해주면 2401에서 76을 빼버리고 6 빼면 6 빼면은 5 나오고요. 9 빼기 7 하니까 2 나오고요. 3, 2. 따라서 2325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되겠죠. 이번엔 18번 문제입니다. fx, gx가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나고요. 두 점의 x좌표의 차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럼 방정식의 두근의 차 구하면 되는 거니까 x제곱 플러스 이거 이항했을게요. a 빼기 bx 플러스 b 마이너스 a
0이다. 자, 요거에 두근의 차공식 이용하면 a 빼기 b의 제곱 마이너스 4 b 마이너스 a 요렇게 정리가 되고 이게 루트 8이라는 거니까 제곱해서 그냥 얘가 8이구나 라고 이용할게요. 두근의 차공식 활용했고요. 그럼 요걸로 우리는 b-a를 구할 수가 있죠. 얘는 그냥 b-a라고 쓰면 되는 거니까 그럼 b-a를 잠시 a라고 치환을 할게요. a 제곱 마이너스 4a 빼기 8은 0이고요. 따라서 a를 구해보면 지금 근의 공식 써야 되는 상황이죠.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마이너스 b 얼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 그래서 2루트 3 나오고요. 근데 여기서 a가 지금 b-a였죠. 근데 b가 a보다 크니까 얘는 양수여야 되고 그래서 2 플러스 2 루트 3 나옵니다.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f-1인데 f-1은 1 빼기 a 더하기 b예요. 그럼 b-a가 요거니까 거기다 1만 더해줘서 답은 3 플러스 2 루트 3 나옵니다. 19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a랑 a 플러스 1 사이에서 이차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함수값으로 갖는 그런 함수를 지금부터 살펴볼 건데 일단 이차함수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 이렇게 그립니다. 0이랑 6 축이 지금 x는 3으로 주어져 있고요. 자, a부터 a 플러스 1 사이에서 최대값을 살펴보면 이렇게 구간이 주어져 있을 때는 언제가 a 플러스 1일 때가 최대인 걸 알고 있으니까 얘를 우리가 fx라고 잠시 불러보자면 라지 ma라는 함수는 요 영역에서는 이제 fa 플러스 1이 최대값이겠죠. 그럼 요 순간이 언제까지냐? a 플러스 1이 3에 도달하기 직전까지가 지금 fa 플러스 1이 최대값이고 그 이후부터 다시 말하면 요거는 a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고요. a가 2보다 크거나 같고 언제까지? a 요 왼쪽에 있는 경계가 3에 도달할 때까지 그러니까 3보다 작을 때까지는 최대값이 몇이다? 꼭지점의 y좌표다. 3 대입해보시면 꼭지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9 플러스 18이니까 플러스 9가 y좌표고요. 요 영역에서는 그럼 9가 최대값이겠다. 그리고 a가 3보다 크거나 같아지면 요 영역에서는 자 빨간색 영역으로 넘어갔어. 이때는 누가? 왼쪽에 있는 값이 최대값이죠. 그래서 f a가 최대값이다. 자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얘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리면 끝입니다. 이게 지금 라지 MA 그래프를 그린 거고요. 문제를 보시면 A가 4랑 7 사이에서 라지 MA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4부터 7까지 범위에서 최대값은 4일 때죠. 라지 M 4가 최대값이고 그게 지금 요 영역이니까 F4와 같아서 F4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16 더하기 24 다시 말하면 8이 최대값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최소값 함수 스몰 ma를 한번 확인해 볼 건데 스몰 ma는 마찬가지 왼쪽 영역에 있을 때는 이제 왼쪽에 있는 경계값이 최소값이죠. 다시 말하면 fa가 최소값이에요. 언제까지 그게 최소값인가 하고 쭉 올라가 보면 얘는 이 왼쪽 경계와 오른쪽 경계가 같은 값을 가질 때까지 이렇게 대칭 모양으로 이루어져서 a랑 a 플러스 1일 때 값이 같은 값을 가질 때까지는 왼쪽에 있는 게 최소값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여기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오른쪽이 최소값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a가 뭐 할 때? 요 경계가 되는 순간, 둘이 같아지는 순간이 언제예요? 3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2분의 1만큼, 오른쪽으로 2분의 1만큼 떨어져 있을 때니까 3 빼기 2분의 1, 다시 말하면 a가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fa가 최소값이고 거기를 벗어나면서부터는 오른쪽에 있는 fa 플러스 1이 최소값이다 라는 거고요. 그러면 최소값을 함수값으로 갖는 요 스몰 ma라는 함수는 그려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요 지점에서 잘린 거예요. 여기서 딱 끊겨 있는 거예요. 여기서 딱 끊겨서 둘이 갖다 붙인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4랑 7이 어디 있을까요? 4랑 7이 뭐 여기 이렇게 있겠죠? 요 영역에서의 무슨 값? 최소값을 이번엔 구하라고 했으니까 7일 때가 최소겠죠? 그래서 7을 여기다 대입하면 스몰 m 7은 F8과 같고 F8은 대입하면 64 더하기 48 48을 뺐으니까 24에다가 16 두 개를 곱해주라고 했으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128
요렇게 나옵니다. 이번엔 20번 문제 한번 볼게요. 복수수가 주어져 있고 우리 세제곱을 조금 보고 싶죠? 그럼 일단 제곱을 먼저 살짝 해보니까 얘가 지금 2의 제곱이니까 4, i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그리고 요거 제곱해주면 1 빼기 3에다가 마이너스 2 루트 3i 나와요.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뭐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플러스로 바꿔주고 2 약분해주면 1 플러스 루트 3i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다가 한 번만 더 곱해서 세제곱을 만들어주면 2i분의 분자가 지금 켤레복수수끼리의 곱으로 정리가 되죠? 그래서 4i분의 4가 나오고 따라서 i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i로 정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z 세제곱분의 1은 다시 마이너스 i분의 1이니까 얘도 정리해주면 다시 i로 바뀌겠죠. 그래서 일단 요거 두 가지 가지고 시작을 해봅니다. 둘이 켤레복수수 관계.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z 세제곱 빼기 z 세제곱분의 1은 두 개 더 빼니까 마이너스 2i고요. z 6제곱 빼기 z 6제곱분의 1은 제곱 빼기 이거 제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1, 제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0. 그리고 9제곱 빼기 9제곱은 마이너스 i 세제곱이니까 플러스 i로 바뀌죠. i 빼기 마이너스 i니까 2i. 그 다음에 4제곱도 마찬가지. 12제곱도 4제곱한 거니까 0으로 나오겠죠. 1 빼기 1에서 0.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몇 개를 더했느냐가 포인트인데 지금 보시면 얘랑 얘를 먼저 계산한 거고 얘네 둘 계산한 거고 얘네 둘 계산한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총 n쌍이 나와요. n쌍. 요렇게 된 게 n쌍이 나와. 그럼 n이 4의 배수냐 4로 나눈 나머지가 1개냐 2개냐 3개냐에 따라 달라질 거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볼 거고요. 지금 fn을 살짝 정리해보면 짝꿍끼리 써볼게요. 마이너스 2i 더하기 2 곱하기 0 더하기 3 곱하기 2i 더하기 4 곱하기 0 더하기 5 곱하기 마이너스 2i 더하기 6 곱하기 0 더하기 7 곱하기 2i 더하기 8 곱하기 0 더하기 땡땡땡 이런 식으로 계속 더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n이 짝 4의 배수일 때와 뭐 나머지가 1일 때랑 2일 때랑 이렇게 쭉 나눠서 보면은 n이 4의 배수일 때 일단 4m의 형태라고 할게요. n의 값이 4m의 형태일 때 그때는 4개씩 딱 떨어지니까 4개만 딱 더해봅시다. 4개를 더하면 0은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얘네 둘의 관계만 보시면 6i 빼기 2i니까 4i가 되겠죠. 그 다음 것도 더해보면 4i가 반복되는 거고 이게 m쌍 나오니까 요게 m개. 근데 그럼 결국은 n의 값이 4의 배수일 땐 4mi라는 값으로 나온다는 얘기인데 다시 말하면 그냥 ni라는 값으로 나온다라는 얘기죠. n에 대해서 정리하는 게 조금 더 편할 테니까. 그 다음에 n의 값이 4로 나눈 나머지가 1일 때 한 개가 남을 때는요. 남는 걸요. 앞에다가 남기는 게 편해요. 그래야지 안 헷갈리니까 앞에 남기고 뒤에 4개씩을 묶어볼게요. 이렇게 4개를 묶으면 자 0은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i가 나와요. 얘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 몇 개? m개가 나올 거고 앞에 마이너스 2i가 남아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묶어서 4m 플러스 2i인데 이것도 m보다는 n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는 게 좋으니까 m 더하기 1이라고 써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n의 값이 4로 나눈 나머지가 2일 때 버전으로 써보면 마찬가지로 앞에 2개가 남아요. 이렇게 2개가 남고 뒤에 4개씩을 묶을 거예요. 그럼 일단 요거의 합은 변하지 않은 것 같고요. 마이너스 4i가 m개. 남는 게 앞에 2개인데 마찬가지 남은 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다만 이거를 n에 대해서 표현할 때가 살짝 바뀌겠죠? 얘가 마이너스 4m 플러스 2i인데 여기서 m은 4m 플러스 2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ni로 써주면 되겠고 최종적으로 4m 플러스 3꼴일 때 3개가 남았을 때 살짝 바뀌죠. 여기가 남는 게 이렇게 3개고 이렇게 더할 거예요. 근데 보면은 결국은 이렇게 더한 것도 결국 뭐고 4mi고 이렇게 더한 것도 4i고 뒤에 더한 것도 4i예요. 그러면 그냥 4i가 몇 개? m개보다 한 개 더 많이 나올 테니까 m 플러스 1개. 다시 말하면 4m 플러스 4i고요. 요거는 n 플러스 1i가 되겠죠.
요렇게 해서 일단은 n의 값에 따라서 이렇게 정의가 된다는 거 확인을 해줬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로 뭐 할 거냐면 fk랑 fk 플러스 2를 곱한 게 440이라 그랬으니까 k가 요 케이스일 때, k가 이거일 때, 뭐 k가 이거일 때 이런 식으로 나눠서 볼 거예요. k가 만약에 이거에 해당된다면 k 플러스 2는 아마 얘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k가 4의 배수일 때 먼저 생각을 해보면 k가 4의 배수면 fk는 ki, fk 플러스 2는 요 세 번째에 대입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k 플러스 2 i가 되고요. i제곱은 플러스로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얘가 플러스로 바뀌어서 k 곱하기 k 플러스 2가 몇이다? 440이다. 우리 자연수 k 찾는 거기 때문에 k는 20이 돼야 되겠죠? 20 곱하기 22 해서 4의 배수인 거 맞는지 확인.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k가 이번에는 4로 나눈 나머지가 1일 때를 생각을 해볼 건데 그럼 여기다 대입을 하겠죠? 마이너스 k 플러스 1. 그럼 k 플러스 2는 여기에 해당될 테니까 대입하면 k 플러스 3i. 얘랑 만나서 얘가 440이다 정리가 돼요. 마찬가지 20 곱하기 22 꼴이어야 되는데 얘가 20이라면 k가 19여야 되고 따라서 모든 k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39 이렇게 나옵니다. 이번엔 21번 한번 볼게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은 알파 베타라고 주어져 있고요. 여기다가 알파랑 베타를 각각 대입해서 활용을 해줄 건데 알파를 대입해서 보면 알파 제곱은 3알파 빼기 5라고 조금 정리가 되죠. 요거 이용해서 얘를 차수를 일단 조금 낮춰볼 거예요. 세제곱이 필요하니까 알파 세제곱은 3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로 바꾸고 알파 제곱 차수를 살짝 낮춰볼게요. 그러면 3 곱하기 알파 제곱 대신 3알파 빼기 5를 대입하고요. 빼기 5알파. 전기 보면 9알파 빼기 5알파니까 4알파에다가 마이너스 15 나옵니다. 자, 이걸 그대로 대입해서 얘를 차수 낮추게 해줄게요. 3분의 1로 묶어줄게요. 그러면은 3분의 1 알파 세제곱 이거 그대로 씁니다. 4알파 빼기 15 마이너스 4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제곱 12알파 플러스 2 20 플러스 5알파 플러스 7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안에 있는 거 살짝 정리해주면 3분의 1에다가 4알파 마이너스 8알파에다가 마이너스 3알파 이렇게 되고요. 계산하면은 12 나와서 약분까지 해주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4라고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얘가 f 마이너스 4 마이너스 알파는 마이너스 알파분의 10 플러스 6베타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사실 위에 것만 정리하면 밑에 거는 사실 알파에서 베타로 바뀌기만 한 거라서 그대로 적용만 해주면 되니까 위에 것만 쭉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파면 알파, 베타면 베타 통일을 해주고 싶은데 지금 알파분의 10이 모여서 베타로 통일을 하고 싶어요. 분모에 알파가 있는 거 별로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근각에서의 관계로 넘어갑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가 3인 거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가 5인 거예요. 그러면 알파 대신 베타를 대입하기 위해서 베타가 3-알파라는 걸 이용하면 1 플러스 베타가 4-알파니까 여기다가 1 플러스 베타를 쓸 거고요. 두 번째, 알파분의 5가 베타죠. 그래서 얘 대신 2베타, 다시 말하면 얘가 4베타가 됩니다. 그럼 우린 이걸 통해서 뭘 알 수가 있냐? 얘도 마찬가지 사실 그대로 적용하면 f1 플러스 알파는 4알파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따라서 fx 빼기 4x라는 방정식이 있다고 한다면 아니죠. 정확히는 x 빼기 1 이렇게 써야 되겠다. 그쵸? 자, 이런 방정식이 있다고 한다면 알파 플러스 1을 대입해서 성립하고 베타 플러스 1을 대입해서 성립해요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그럼 얘가 어떻게 인수분해가 돼야 돼요? x 빼기 1 빼기 알파 x 빼기 1 빼기 베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야 돼요. 최고차항 개수는 1이니까 그대로 놔둔 거고요. 그럼 이거의 식의 형태만 찾아주면 fx가 구해지니까 끝인데 그럼 얘는 누구냐? 자, 얘를 다시 위에 있는 2차 방정식을 다시 보시면 얘가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죠. 그럼 여기다가 x 빼기를 대입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x 빼기를 그대로 대입해서 이렇게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만 이항을 해주면 결국 fx가 등장을 합니다. fx는 x 빼기 1의 제곱에다가 이거 이항하면은 플러스 x 빼기 1로 정리가 되고요. 플러스 5예요. 전개까지 해서 써보면 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x로 되겠고 1 없어지면서 플러스 5. 얘가 fx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식이 완전히 다 끝났고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요거의 두근의 합을 구하래요. 그러면 자, 이렇게 갑니다. 이걸 대입하기도 나쁘진 않은데 그냥 이렇게 볼게요. 요 방정식의 두근을 뭐 PQ라고 할게요. 그럼 P 플러스 Q가 지금 1인 거죠. 근데 PQ가 근이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FP가 0이고 FQ가 0이라는 얘기죠. 그럼 요 방정식의 근은 어떤 애일 거냐면 2020 빼기 13x가 P이자 Q일 때가 근이겠죠.
다시 말하면 x는 반대로 2022 여기 22죠. 2022 빼기 p를 13으로 나눈 거랑 2022 빼기 q를 13으로 나눈 게 근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두 근의 합을 구해보시면 두 근의 합은 13분의 4044 빼기 p 플러스 q니까 p 플러스 q가 여기서 1이라서 1. 다시 말하면 4043을 13으로 나눈 게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두 근의 합이다. 나눠버리면 1, 311이 나오네요. 이번엔 22번 인수분해 문제인데요. 자, 요거를 어떻게 인수분해 하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요 원리를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이 이거의 특징, 이 식에 나와 있는 지금 특징을 살짝 살펴봐야 되는데 얘를 A라고 부를게요. 라지 A, 얘를 라지 B, 얘를 라지 C라고 할 때 얘는 지금 라지 A 더하기 라지 B 더하기 라지 C를 했을 때 나온다라는 거 알 수 있거든요. 얘 세 개 다 더하면 얘가 나와요. 그러면 그 치환한 형태로 한번 식을 써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세제곱 빼기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 빼기 C 세제곱이라고 조금 단순화해서 쓸 수가 있고요. 여기서 세제곱 빼기 세제곱과 마이너스를 묶어서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으로 봐서 좀 식을 정리를 해볼 거예요. 앞에 있는 세제곱 빼기 세제곱부터 인수분해를 해보면 정리를 해보면 식의 정리를 문제에서 나와 있는 형태를 이용해서 세제곱 빼기 세제곱은 두 개를 빼겠죠. 그럼 B 플러스 C가 나오고 그거의 세제곱 플러스 3A, B 두 개 곱할 거예요. A 곱하기 A 플러스 B 플러스 C 그리고 두 개를 뺀 거를 곱해줍니다. B 플러스 C 자, 그 다음에 빼기 마이너스로 묶었고요.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도 마찬가지 같은 방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B 플러스 C의 세제곱 마이너스 3BC 그리고 B 플러스 C 이렇게 정리가 돼요. 자, 이거 끝까지 정리를 가보면 B 플러스 C의 세제곱이 일단 지워지고요. 남은 거는 B 플러스 C로 묶여요. 정확히는 3 B 플러스 C로 묶을 수가 있고 그럼 남은 걸 써보면 A제곱 플러스 B 플러스 CA 마이너스 BC 플러스 BC로 정리가 되겠죠. 3은 묶었으니까. 근데 여기 인수분해가 또 돼요. 인수분해 해버리면 A 플러스 B, A 플러스 C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럼 B 플러스 C는 뭐예요? 얘네 둘을 더해주면 뭐 B 사라지고 A, C 사라지니까 2A만 남고요. A 더하기 B를 해주면 얘네들 더하면 A 지워지고 B 지워지고요. 2C 남아요. AC 더하면요. B 남고요. C 지워지고 A 지워져요. 따라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 하면은 24. A, B, C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2번은 요렇게 인수분해 하면 되고요. 요걸 연결해서 23번은 요거를 인수분해 한 게 지금 24ABC라는 걸 알잖아요. 그게 480이 되도록 하는 한 자리 세 자연수 ABC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럼 그냥 24로 나눠버리고 24로 나눠버리면 20 나오고요. 곱해서 20되는 자연수 찾으면 1 곱하기 4 곱하기 5가 되니까 A는 1, B는 4, C는 5 이런 상황인 거고 다 더해버리면 답은 10 이렇게 나옵니다.